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제4강입니다. 자, 법인세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은 일단 난이도의 느낌은 중하 정도. 그런데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안드로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이 안 나왔을 때는 난이도는 중하, 그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때는 난이도는 이제 중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제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있죠. 뭐 시인 부족에, 상각 부인에,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시인 부족에 좀 쉬운 말로 뭐냐면 한도 미달입니다. 한도 미달. 쉬운 말로 한도가 도달하지 않은 거고, 상각 부인액은 한도 초과액입니다. 한도 초과액.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시험에는 한도 미달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시인 부족액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한도 초과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상각 부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시 상각 의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선비라고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건물이라고 써야 되는 것을 수선비로 쓴 경우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본적 지출을 바로 뭘로 처리한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3번은요. 3번은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단골입니다. 안 나오면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감가상각 의제는 이제 감면받은 법인이 쉽게 해석한 거예요.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 얘를 이제 좀 쉬운 말로 신고조정상이죠. 강제상입니다. 강제상. 다른 말로 강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글자가 즉시라는 말, 그 다음 의제, 즉시, 상각 의제에는 상각 의제 똑같죠? 맞죠? 맞죠? 용어가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즉시 감가상각 의제 이렇게 해도 얘는 이름 비슷하다 맞죠? 얘는 즉시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즉시 뭐 했냐? 비용 처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즉시 비용 처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용 처리했다. 즉시 비용 처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시 비용 처리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빨리 꺼버렸네. 일단 내용상 조금 가볼게요.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배우셨겠지만 정해법, 정률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만 가능하다라는 한도가 있는데 한도 미달액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감가상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친구입니다. 감가상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결산조정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 의제만 신고조정이에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이라서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만 감가상각 하겠다는데 네가 왜?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만큼 계상했는데 이만큼은 한도 미달액이 발생되었어. 즉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면 아무것도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알고요. 그 다음 저 오른쪽 갈게요. 그런데 한도보다 더 많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한도 초과액이라고 합니다. 한도 초과액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되죠. 한도 초과액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만큼 감가상각 안 해주겠다고 해서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라는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이만큼 세무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치면 얘는 언제 추인하냐, 언제 추인하지? 추인이라는 것은 언제 송금 산입하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송금 산입하냐면 이 향후에 시인 부족이 발생되면 그 금액만큼 요 시인 부족에 발생한 요 크기만큼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 추인은 강제 조정상이에요. 강제 조정. 내가 이 이후에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 일어난 이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돼요. 밑에 나오죠. 시인 부족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자, 요거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그 범위 내에서 무조건 추인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추인 작업을 해야 한다. 그때는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추인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제 순서가 이제 시인 부족이 먼저 발생이 되고 시인 부족이 발생이 되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세무조정 안 하다가 이제 상각 부인액이 발생되면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면 그러면 송금 불산이 유보 이렇게 했다가 이 이후에 또 시인 부족이 발생되면 이 시인 부족의 크기만큼 무조건 추인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감가상각비는요. 일단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결산서상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하나여 경비 처리를 한다. 상각 범위액이라는 것은 한도고 상각 부인액이라는 것은 상각 범위액보다 회사가 더 많은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한도 초과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말 썼으면 좋겠구만. 맞죠? 얘는 한도 초과액이에요. 상각 부인액은 한도 초과액입니다. 그리고 시인 부족액은 한도 미달액입니다. 한도 미달액. 이 말이 더 쉽다. 맞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송금 불산의 유보, 한도 미달액, 즉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다. 다만 상각 부인액이 있을 때는 무조건 꼭 강제로 추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모난 칸박스 채워 넣어 주시고 감가상각비 조정은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 암기입니다. 시험에는 당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요 암기고 암기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실기는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그러니까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무슨 법을 쓴다? 정액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 유형자산은 어떤 방법을 쓴다? 정률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 코멘트 하나 딸게요. 예외. 업무용 승용차가 예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입니다. 이거는 정액법이에요.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률법.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몇 년 동안? 5년 동안. 얼마 한도로? 800만 원 한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액법으로 됩니다. 얘는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암기하기 좀 쉬운 게 광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광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생산량 비례법이 정답이에요. 최근에 이론 문제로 저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광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생산량 비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액법도 가능하고 정률법도 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정률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정률법을 선택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신고 방법은 과세표준 신고 기간까지 하면 된다.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승인 여부 통지 불필요. 그냥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맞죠? 얘도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얘는 시험에 나와요. 요거.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12월 31일까지. 얘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얘가 시험에 나와요. 다만 변경 신고를 한다라면 의심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는데 네 지금 뭐 세금 좀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만 변경이 된다. 1개월 이내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 승인 여부를 신고 처음에 최초 신고할 때는 통지가 불필요하지만 변경은 쉽게 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변경은 결론적으로 안 해주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변경을 허락해 주겠다. 첫 번째, 합병사업 인수. 두 번째, 경제적 여건의 변동. 세 번째, 회계 정책 변경에 따라서.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례로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거. 이 페이지에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승인 여부를 통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제가 시험에서 보통 나오는 수준은 중하 수준으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답이 다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그 세 가지가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쉽고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됩니다. 근데 내용부터 보면 아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 있죠.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요거에 대한 것을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한다라고 했죠. 얘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내가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건물이 1억이고 내가 이번 달에 감가상각비를 얼마 계상했냐면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라고 가정할게요. 됐죠? 그런데 내가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1,000만 원어치 처리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1,000만 원 했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 건물이라고 써야 되는 놈을 뭘로 썼다라는 거죠? 수선비라고 썼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세법에서는 얘를 뭐로 인식하냐면 건물을 올리고 1,000만 원어치 올리고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1,000만 원만큼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다음 얘를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이해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시 얘를 비용 처리한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1억에 감가상각비 1천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세법에서는 너는 1억 1천만 원을 감가상각비 2천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처음 2천만 원과 요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1,000만 원을 합해서 감가상각 2천만 원 한 것으로 봐요. 근데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해줘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계상했다라는 거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계상했다라는 말은 일단 어려운 말인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 감가상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뭘로 처리했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얘를 뭘로 본다고요?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보니까 이런 식이죠. 아까 감가상각을 내가 1,000만 원 했다라고 입력을 하면 내가 스스로 이 금액만큼을 더 증액시켜줘야 돼요. 이 금액만큼을 스스로 증액해 줘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기 오류 수령 손실이 1,000만 원이 있다라면 나는 감가상각비 칸에 가서 2,000만 원으로 적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무지 많이 틀려요. 왜? 수동이니까. 우리는 자동이 아닌 수동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안 해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세무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얘를 이제 취소시키고 전기 오류 수령 손실로 취소시키고 그다음 얘를 뭘로 처리하겠다?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겠다가 세무 조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죠? 비용이죠. 얘도 뭐죠? 비용이죠. 비용과 비용 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한 경우 얘가 지금 뭐죠?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이면 얘가 뭐냐면 자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는 뭘로 처분한다고 배우셨죠? 기타라고 처분한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정기 오류 수령 손실 자본 오른쪽은 뭐냐면 송금산입입니다. 송금산입 기타라고 하고 얘는 이제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하고 또 수동으로 또 추가해야 돼요. 얘는 이제 옵션이 하나 더 걸린 거죠. 맞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전기 오류 수령 손실로 만약에 처리했다라면 정답은 수동으로 그 금액만큼을 증액시키시면 된다. 이게 끝. 자, 두 번째, 전기 오류 수령 손실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면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하고 두 번째, 수동으로 숫자를 증액시켜준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막 강조했으니까 문제 딱 받으면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가 나오면 어려울 건데 세 번째 거는 손상차손으로 계산한 경우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손상차손은 또 다른 감가상각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손상차손이라고 계산을 했다라면 얘를 감가상각비만큼 더 증액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페이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맞죠? 나중에 우리 실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잘 나와요. 일단은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잘 나오고 얘도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어려울 수가 있다. 자, 이 페이지 중요하니까 이 페이지는 별표 좀 쳐놓고요. 이 페이지 별표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 CV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차가 우리 회사에 차가 5대 있다고 해서 차 5대를 한 방에 어글이 모아서 하지 않죠? 따로 하죠? 그런 이야기고 원래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인데 KIFRS 적용 범위는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각 범위 계산 요소는 우리가 재무회계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취득가액 내용 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자, 즉시 상각 의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동 계산이 된다. 고민 안 해도 된다. 프로그램상으로는 자본적 지출만큼 자산이 증액되고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수선비, 현금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건물을 증액시키고 그 다음 이 건물이 그대로 건물이 아웃되면서 여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이해가시죠? 물론 이제 표면상은 이제 상계 처리가 되니까 안 보이고 실제적으로 세법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말인데 비용과 자산이죠. 비용과 자산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건물만큼의 금액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이. 근데 얘가 자동으로 돼요. 제가 나중에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론상 문제인데요. 즉시 송금 인정. 송금 인정.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경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샀잖아요, 회사에. 컴퓨터 사면 1번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2번, 비품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컴퓨터는 비품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법에는 개인 컴퓨터는 즉시 비용 처리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PC. PC 이외의 나머지 자산 중에서 100만 원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시 100만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예외로 괜찮지만 그것이 만약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사업 확장으로 취득하는 자산도 즉시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컴퓨터도 대량으로 사고 PC도 책상도 대량으로 사고 뭐 이러면 얘는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업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원할까요? 비용 처리하는 걸 원할까요? 비용 처리하는 걸 원합니다. 빨리 비용 처리하고 신경 꺼부는 게 낫지. 그리고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나중은 됐고 지금 당장에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가 올해 수입이 많으면 올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물건을 대량 막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비용 처리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법은 이제 비용 처리 즉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여러분들 전화기 뒤에 보면 공장독 가격 200 몇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00만 원 넘어도 걔는 비용 처리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별표. 요게 이번에 세법이 좀 바뀌었어요. 자본적 지출인데 송금 인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여기 이제 수선비. 수선비로 인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선비 인정의 기준이 3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의 기준은 100만 원이고요. 수선의 기준은 600만 원이 기준이에요. 600만 원이 기준인데 또는 장부가액의 5% 미만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죠. 건물의 장부가액이 50억인 건물에 수선비가 5천만 원 발생했어요.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되나? 가능할까? 아니면 건물로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라면 50억에 5%는 얼마냐면 2억 5천이죠. 맞죠? 2억 5천 이하의 금액이 발생된다면 얘는 즉시 비용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시험에는 5%가 안 나오고 6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600만 원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는 수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이 좀 기니까 조금 힘들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용어인데요. 이 용어와 이 용어와 이 용어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것까지는 없고 내용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를 기준 내용 연수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너는 5년 이하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내용 연수 범위로 이제 잣대에 갖다 대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5년의 25%는 1.25가 되네요. 맞죠? 1.25. 그러면 여기가 아마 버림인지 올림인지 모르겠는데 4년부터 뭐 6년까지 이렇게 내용분 연수의 범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기준이 되고 4년부터 6년 요 사이는 뭐가 되냐면 내용 연수 범위가 되고 그다음 회사가 초이스하겠죠. 4년을 초이스할 수 있고 5년을 초이스할 수 있고 6년을 초이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초이스한 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오면 내가 이 단어에 대한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내가 초이스한 것을 신고 내용 연수, 중심이 되는 것을 기준 내용 연수, 이 범위를 내용 연수 범위다라고 합니다. 요거 색깔 좀 입혀 놓으세요.
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야기예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내용 연수가 기준 내용 연수랑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가 신고 내용 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경 사유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변경 사유는 이제 내용 읽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특히 제주도 같은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제 도시는 부식이 좀 잘 되죠. 저도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의 아파트들 건물들 보면 대부분 녹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맞죠? 즉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훼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50%만큼 감가상각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50%가 가능하고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은 가동률이 현저하게 증가되면 또 얘도 이렇게 5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잔존가액. 요거 이론으로 나와요. 요거 별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잔존가액은 세법에서 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사후관리는 5%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1,000원이죠. 1,000원을 비망금액 잊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에 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5년 지나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빔 프로젝트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터질 때까지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다 끝나도 자산은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부에서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1,000원으로 놔둬요. 1,000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비를 자산으로 등록해놨다가 실제적으로 쟤를 파기할 때, 없앨 때 그때 송금산에 처리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론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그 재무제표 보시면 제일 뒤에 이렇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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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남아있는 자산들이 다 이런 자산들입니다. 상각 범위에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게 궁금했는데 만약에 물건을 2월 1일 날 구입하는 거라 2월 5일 날 구입하는 거라 2월 20일 날 구입하는 거라 2월 28일 날 구입하는 거라 그럼 감가상각 시작은 첫 달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하루라도 걸리면 한 달로 봐요. 하루라도 걸리면 한 달로 봐요.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하루라도 걸리면 1개월 미만이죠. 1개월 미만 또 그냥 한 달로 봐요. 한 달 감가상각 그럼 2월 28일 날 물건 구입해도 한 달로 계산한다고요. 이해가시죠?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감가상각 비용 처리하려면 3월 되기 전에 딱 사놔야 돼. 이해가시죠? 내가 12월 30일 날 물건 사도 돼. 그럼 한 달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비용이 너무 모자라. 근데 지금 좀 물건을 살 것이 있어. 내년에 사는 것보다 올해 사면 한 달이라도 감가상각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강제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회사는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회사는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 3년 동안. 법인세 100% 면제 3년 동안. 그러면 감가상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얘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강제로 무조건 조정을 해줘야 된다. 얘는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이론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기는 이제 감가상각 범위 말고 가장 마지막 문제에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조정계산서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이제 만약에 이런 자산이 있었는데 이 자산 중에서 이만큼이 송금 불산입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팔렸어요. 팔리면 내 손에서 떠났죠.
그럼 얘가 이제 유보 처분하면 안 되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추인해줘야 되지. 이 말이에요. 해결하면 추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상각 부인액을 추인해준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이론용이에요. 이론용. 당연히 일부만 양도를 한다면 그 비율로 추인해야 되겠죠? 일부만 양도한다면.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이론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우리 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할게요. 379페이지 회사코드 9104. 페이지 379페이지 풀이 한번 해볼게요. 현재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해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라. 세 번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사항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일단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랑 밀링머신인데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500번대 그런 이야기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유형자산에 대한 무신고죠. 무신고. 건물하고 무형자산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정액법을 쓰고, 유형자산은 무신고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정률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 회사가 신고한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연수는 5년으로 하겠다. 내역연수 5년.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쓴 경우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쓴 것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삭기에 대한 옵션이죠. 자, 연삭기에 대한 옵션. 연삭기에 대한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 300만 원이 있다. 이것도 연삭기에 대한 옵션이죠. 이렇게. 연삭기에 대한 옵션이 있고 자산별로 세무 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삭기를 먼저 한번 손으로 살짝 한번 해봐 드릴게요. 손으로. 손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유를 모르겠다 했죠? 유를 먼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회사 코드 206으로 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 자산 코드 번호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다시피 101번 101번 자산 코드명은 연삭기 자, 취득 연월 여기 있죠? 2019-0701 혹시나 정액법으로 바꾸고 정률법으로 바꿀 때는 해당 클릭을 해서 이제 직접 바꾸면 되죠. 정률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초가액이 얼마냐면 2,500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0만 원. 자, 일단은 이제 요거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5. 그리고 얘가 500번대로 선택해 줘야 되겠죠? 네. 요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업종에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업종에 클릭해보세요. 대부분의 시험에는 이 업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클릭해보시면 여기 제조업이라고 13번 있죠. 이 문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갖고 업종을 따로 크게 말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제시된 예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3번 제조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요거까지 일단 했어요. 일단 여기서 얘가 지금 왜 이제 얘가 한도고 상각 범위액이 되고 얘가 이제 회사 계상액이 돼요. 회사 계상액은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예정이에요. 지금은 바꿀 예정인데 얘가 왜 4059가 되었냐면 기초가액이 2,500만 원이고 기초가액이 2,500만 원짜리고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1,6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애가 얼마가 나냐면 900만 원이 남았죠. 이 9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가액. 그래서 장부가액의 정률법은 장부가액의 요 율 0.452를 곱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 곱하기 0.451을 곱하면 이 값이 나와요. 얘가 장부가액입니다. 얘가 장부가액 900만 원.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접근할 때도 우리가 손으로 문제 풀 일은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부터 조금 이해 한번 해볼게요. 여기 300만 원. 300만 원은 뭐냐면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2,500만 원에서 900만 원, 1,60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을 했어. 900만 원을 장부가액으로 봤는데 이 300만 원은 불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래서 900만 원만큼 900에서 실제적으로 세법이 알고 있는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300이 증가된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900만 원이 장부가액이 아니라 3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1,200만 원에서 곱하기 0.451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200만 원 곱하기 0.451을 곱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5412,000이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만 상각 계산에 가산된다 이 말이고요. 정액법은 가산되지 않아요. 정률법만 가산이 되죠. 왜냐하면 장부가액 곱하기 유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00이라고 입력하시면 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5412,000.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개 더 있죠. 자, 수선비 개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2,500만 원이 취득가액이고 1,6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세법상으로는 1,3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1,3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고 실제적으로 장부가액은 1,2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죠. 1,200만 원 장부가액이 되는데 수선비,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말은 장부가액을 500만 원 늘렸다가 다시 감가상각비를 500 더 했다라는 뜻이에요. 감가상각비를 500을 더 했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감가상각비가 여기 900이죠, 900. 900인데 500만큼을 더 한 것으로 봐요.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900에 500을 더한 것으로 보니까 실제적인 감가상각비는 1,400을 했다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1,400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액 자체가 여기 아까 500만 원만큼 증가된 얘를 3,000만 원으로 인식해요. 3,000만 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1,2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에 500만 원이 포함된 1,700만 원으로 또 인식을 합니다. 1,700만 원으로. 그럼 1,700만 원에 0.451을 곱하면 1,700만 원 곱하기 0.451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766만 7천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7번입니다.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 여기에 500만 원을 넣으면 여기 500만 원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얘를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만큼 증액시키고 장부가액도 3,000만 원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얘가 그렇게 7667000이 안 나오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 원 넣으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네. 저번 시간에 안 바뀌던데. 바뀌네요. 오늘은 되네, 맞죠? 그때 800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됐네요. 됐으면 끝났네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300 증액시키고, 여기에 500 증액시킨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줬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사용자 수정을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얘를 이제 얼마로 바꾸냐면, 여기 보이는, 단기 감가상각비 900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연삭기에 대한 행동은 끝냈어요. 정리 한번 해보면 연삭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있는 그대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 얘를 이제 사용자 수정으로 900만 원 수정했고
여기 500만 원과 여기 300만 원 넣은 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됐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이렇게 한도를 계산을 해줘요.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여기 500만 원과 900만 원을 합한 단기 감가상각비는 1,400만 원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메인 누르시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불러오기 조회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 하면 여기 정액법, 여기는 정일법, 정일법 칸에 이제 불러와지기가 되고 우리가 또 이 화면을 해석하고 뭐 문제를 풀 일은 없을 겁니다. 시험 칠 때는. 일단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는 불러오기만 하고 F3 누릅니다. F3 누르면 이만큼 한도 초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삭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에 6333000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내용상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내용상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회사는 여기 보시면 회사 감가상각비는 총 범위액이 얼마냐면 시인 범위액이 7667000인데 회사는 얼마를 감가상각했냐면 1,400만 원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1,400만 원의 의미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500만 원과 회사가 스스로 계산한 900만 원의 합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놈이 요 4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이랑 4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이 나온 게 얘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즉 즉시 상각 의제 부분은 자동으로 숫자가 조정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 완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하나. 자, 밀링머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링머신. 여기에 아래에 클릭하시고, 102. 밀링머신. 2021-0503. 03. 자, 기초가액은, 근데, 단기 취득한 자산은요, 지금 2021년 취득했잖아요. 단기 취득한 자산은 1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4번에 넣습니다. 단기 취득 자산은 4번에 넣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을 4번에 넣겠습니다. 4천 이렇게. 4천. 자, 그다음 여기 내용 연수 콕 찍어주시고 몇 년? 5년. 이렇게 요거 1번.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업종은 13번 제조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업종은 웬만하면 넣는 것으로. 문제에서 웬만하면 제시해 주니까 한도가 얼마냐면 120160666이지 맞죠? 그런데 우리는 회사는 얼마 산정했죠? 1,300만 원. 그래서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1,300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1,300만 원. 한도 초과 발생되겠죠? 맞죠?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문제가 이렇게 된 상황이면 한쪽에 숫자가 몰아서 좀 들어와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메인 누를게요. 자, 그 다음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다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왔죠? 밀링머신. 보통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면 상각 부인액이라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973334 F3 누릅니다. 여기 숫자가 지금 합해서 들어와 있죠. 방법은 이제 여기서 요걸 빼고 넣는 방법도 있고 내가 얘를 해석할 수 있다라면 삼각 부인에 973334만큼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F6 한번 눌러보세요. F6 누르고 그러면 직접 입력이 파랗게 활성화가 되죠. 이 상황에서 밀링머신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금액은 973334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 숫자 두 개 합한 6 333000 더하기 아래 거 973 334 이렇게 더하면 당연히 두 개 더한 값이 요 값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379페이지의 풀이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금 469페이지 회사 코드 9136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469페이지. 여기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1번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자, 두 번째 미삼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아까 여기까지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 하나 더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요것도 지금 나왔죠. 요거를 불로기만 하면 돼요. 불로기만. 안 하면 감점이에요. 그 다음 세무조정까지 네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기장치 하나고요. 코드는 001 기기장치. 취득 시 사용할 때까지 운반비는 요거는 뭘로 넣어야 돼요?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의 계정 과목은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맞죠? 위에 계정 과목이 뭐가 되죠? 또 기기장치의 취득가액에 넣어야겠죠. 기기장치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취득가액이 부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206 코드번호 001 자산명 기계장치 취득 연월일 2020-0425 정률법 확인했고요. 작년에 취득했을 때는 1번에 취득가액을 1억 4천만 원에 200만 원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42 플러스라고 잡아줍니다. 142 플러스 요거 잡아주시고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5천만 원 빼줍니다. 5년의 제조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업종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넣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연수 5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제조 요구 잡아주시고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업종의 13번 제조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 여기까지 일단 진행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회사는 기기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했다. 전기에 감가상각 한도를 넘겨가지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됐죠. 즉 상각 부인액이 발생됐죠. 그게 19685빵빵만큼을 입력해 줍니다. 어디 입력하냐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 8번에 넣어줍니다. 8번에 넣으면 장복가액 자체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각 범위 한도액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9685빵빵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액 1968빵빵빵 1968빵빵빵 1968 5빵빵이네. 1968 5빵빵 이렇게 입력합니다. 단기는 얼마 잡았죠? 5천만 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또 오버했네요. 맞죠? 여기 사용자 수정을 클릭하고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5천만 원으로 바꿉니다. 또 이번에도 상각 부인에 발생될 것 같습니다. 메인 요거 클릭할게요. 메인. 자, 그 다음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입력할 일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불러집니다. 여기 보시면 상각 부인액이 계산되어 있죠. F3.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여기 나옵니다. 그냥 기계장치 바로 갈게요. 기계장치 한도 초과액 7620 207
따다닥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요구사항이 요거죠.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 얘는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 아까 문제는 얘를 요구한 게 없었고요. 이번 문제는 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클릭하고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불러오기. 불러오기 하면 기계장치 칸에 이렇게 나오죠. 끝. 끝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예 하면 끝이 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만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계정 과목을 4천만 원으로 했다라면 금액을 얘가 지금 현재 내용상 이렇게 되죠. 한도가 얼마냐면 42 379 793인데 지금 내용은 오버해서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사용자를 4천만 원으로 한다면요. 그럼 무엇이 발생되냐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죠.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면 분계가 없어요. 아니, 세무 조정이 없어요. 한도가 이까지인데 내가 이까지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존재하죠. 얘가 뭐냐면 전기 한도 초과 즉 전기 상각 부인액이 존재할 때는 얘가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느 한도 내로? 2379 793 한도 내로. 충분하죠? 그래서 얘가 추인이 되는데 무조건 추인이 되는데 얘가 또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제가 눈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5천으로 되어 있지만 4천으로 한다면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이제 송금 산입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송금 산입으로 가고 유보 감소가 돼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하면 여기 27번 칸에 기왕이라는 것이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에 돈이 뻥 하고 들어옵니다. 뻥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즉 전기 유보 잔액이 추인된 거죠. F3 누르면 오른쪽에 나오죠,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면 기왕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왕 감가상각비가 송금 산입되고 유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시죠? 결론은 뭐냐면 얘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는 건 여기서만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오기 형식으로 문제를 마감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469페이지 풀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찾아가 볼게요. 자, 485페이지를 지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시작.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는 기기장치 안 하고 여기까지 일단 제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좀 편해졌죠? 자, 자산 계정 과목은 여기 기기장치 206 코드는 1번 부품 절단기 여기 2020년 0120 1월 20일이든 1월 1일이든 1월 31일이든 한 달로 봐요. 얘는 월할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율법 내용연수 5년이던 그래서 기초가액 5천만 원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2,300만 원. 그 다음 내용연수는 5년. 얘는 500번대. 지금 업종에 관련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그 다음 제조기 때문에 제가 제조했고 일단 요 900만 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자 수정을 누르고 고객을 넣었습니다. 얘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이제 조건이 두 개죠.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 500만 원 있다. 즉시 의제 상각이죠. 그래서 즉시 의제 상각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7번. 7번에 500만 원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의 한도 초과된 게 45만 원 있죠? 전기 상각 부인액입니다. 여기 45만 원. 그냥 딱 봐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도가 1,400만 원인데, 회사는 얼마나치 감가상각한 거예요? 얼마나치 했죠? 900이 아니에요. 900에 500을 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도는 1,400만 원인데 회사는 1,400만 원어치 감가상각한 거예요. 여전히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죠. 634950만큼. 이것이 아직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 잔액이 전기 상각 부인액이 전기 한도 초과액이 이게 뭐가 된다? 취인되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특히 지금 보니까 이 두 칸이 잘 나오고 있다. 맞죠? 이렇게 잡아주고, 메인 누르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에서 클릭하고, 불러오게 한번 해주시고, 그럼 여기 취인되어 있는 게 확인되죠. 맞죠? F3 딱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부품 절단기, 기왕 감가상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왕,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얘 해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유보 감소가 나오면 정답이에요. 요거 클릭할게요. 4550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고정사상 등록했고요. 우리가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했고, 세무조정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498페이지 회사 코드는 보다시피 9146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자, 해당 문제는 기기장치고 2020년 5월에 시행했고 내용 연수 5년 한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감가상각 비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러면 2021년 말에 비교해서 작년 말에 비교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만 원 늘어났다라는 말은 단기 감가상각비를 얼마 계상했다? 3천만 원 계상했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3천만 원이 단기 계상 감가상각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남아있는 요 기초잔액은 예전에 한도 초과액인 거죠. 맞죠? 상각 부인액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으면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무신고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방법 쓰면 되죠? 정률법 쓰면 되죠. 기존의 문제랑 그냥 모양만 다른 거고 넣는 칸은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 코드가 잠깐만요. 안 바꿨네. 9146. 고정자산 등록을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기기장치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 101 기계 설비 2020-05-02 무신고니까 정율법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여기 넣는 것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되죠. 맞죠? 단기말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말을 넣어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전기말을 넣습니다. 이해가시죠? 가끔씩 저번에 보니까 어느 문제는 전기말 취득가액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취득가액 안 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올해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전기말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 일단 간단한 것부터 5년 그리고 제조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업종을 말 안 하면 입력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도 무방하고 일단 얘는 제조라는 말도 없죠. 맞죠? 제조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업종은 생략할게요. 자, 업종은 생략하고 그 다음 단기의 자본적 지출 즉시 의제 상각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자, 그 다음 여기 전기발 부인 누계액이 1392만 원 여기죠. 요거 13920 플러스 자 이렇게 하고 사용자 수정을 누릅니다.
사용자 수정 누르고 아까 봤듯이 요거 차이 단기 감가상각비 3천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가서 해도 답은 나오는데 잠깐 추측 한번 해보면 단기 감가상각비는 6천 계산한 거예요. 6천을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돼요. 그래서 예추인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한도 초과액이 발생돼서 메인 누르고 그 다음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그 다음 불러오기 하면 여기 상각 부인액이 발생되죠. 아까 예고한 대로 단기 감가상각비가 여기죠. 6천만 원. 맞죠? 3천만 원이 아니라 세법은 6천만 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3 누르시고 여기 기계장치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8622080 따다당.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스탠다드한 요 검은색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자, 이어서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문제입니다. 일단은 차량 운반구라는 거 지금까지는 기계장치였는데 맞죠? 자, 1번 1톤 4톤 트럭. 자, 운반비하고 차량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이 맞죠? 얘는 취득가액이 맞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게 맞죠? 얘는 이제 넣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부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니까 실질적인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3,200만 원이 된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5년이고. 자, 업종 지금 이야기 해줬죠? 13번 업종 해 주셔야 되고. 정일법. 자, 전기 상각 부인액이 있고요. 그 다음 올해 다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해야 했다? 1,000만 원으로 하였다. 자, 해서 자, 입력한 결과를 보면 일단 여기서 일단 3,200으로 좀 했고요. 여기가 3,200으로 했고 내용연수 5년으로 했고요. 그 다음 제조업 걸었고 500번대 걸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전기 감가상각비 상각 부인액 986667 여기 넣으면 되죠. 요 칸에 그래서 986667 986667 땅 이러면 늘어났다 맞죠? 그리고 1,0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사용자 수정을 클릭한 상태에서 1,00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시인 부족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기 유보 잔액이 추인될 분위기입니다. 맞죠? 그런 거 몰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추인된 모습을 띄게 됩니다. 맞지요? 이 상황에서 F3 누르시면 오른쪽에 송금산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986667 하고 여기 보다시피 유보 감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유보 감소. 여기에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요구사항이 있었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가 여기 있네요. 맞죠? 얘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365페이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빨간색 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자, 한번 해볼게요. 뿅. 자, 400페이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팁 또는 주의할 점을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2020년도 말 고정자산의 건물이 이제 6억의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인데 이제 얘를 한번 봐야 되죠. 얘가 지금 이제 얼마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뀐 거죠? 5천만 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단기 감가상각비를 얼마 잡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서의 감가상각비 잡은 거는 이제 4천만 원을 잡았거든요. 4천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1,000만 원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잡았고요. 그냥 이렇게 잡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적인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만 잡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잡히면서 문제가 조금 더 쉬워져 버렸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3천만 원 잡았다라고 말 나오고 지금 밑에 아래 보다시피 이렇게 붕괴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 자체가 그냥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실질적인 장부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3천만 원에 차변의 정기오류 수령 손실 이익여금 1천만 원 잡혀 있는 상황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여기 1천만 원과 여기 3천만 원 합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고,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기계장치가 기준 내용 연수가 50년 이상 경과한 중고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짧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연수 짧게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취득일자가 2021년이면 우리가 입력하는 건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입력할 일이 없죠, 맞죠? 얘를 토대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단기의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다는 거죠? 1천만 원 잡았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수 있죠. 맞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제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이제 건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202 이렇게 잡아가지고 코드 101, 그 다음 본사 사옥 취득연월 2020년 0101. 기초가액은 6억, 일단 먼저 6억으로 잡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는 겁니다. 전기말은 1천만 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까지 내용연수 30년, 여기 가서 일단 30년. 본사 사옥이니까 800번대가 맞죠? 그래서 얘가 800번대로 잡아주는 것이 맞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여기다 업종이 지금 따로 나와 있나요? 업종이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참고해야 되나? 일단 업종이 없기 때문에 업종을 좀 생략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 수정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요거 누적액만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얼마라고 넣으면 된다, 얘를? 4천만 원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되게 생각외로 간단해진 문제예요. 그 다음 요거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사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지출했다.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를 제가 상세히 뜯어보진 않았지만, 설명 안 했지만, 얘가 뭐냐면, 얘가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얘가 자본적 지출액. 얘가 자본적 지출액. 또는 단기 취득이에요. 또는 장기 취득. 자본적 지출액이고, 얘는 뭐냐면, 단기의 자본적 지출액인데 무엇으로 처리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예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얘는 자산의 증가 역할만 하고요. 얘는 자산의 증가와 이만큼 비용 처리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어쨌든 이 두 개는 자산 자체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맞죠? 그래서 단기 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즉 자본적 지출액을 여기 적고, 지금 현재 그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니까 우리가 7번만 계속 입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4번이 생소한데요. 4번이 오히려 더 많죠.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6번으로 들어가겠죠. 얘도 다음에는 6번에 들어가겠죠. 6번에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든 일단은 전부 다 6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문제의 칸은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1,5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거 한번 치워볼게요. 여기 보면, 전기 오류 순정 손실 이익여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 수동으로 추가 입력은 지금 현재 한 상황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수동으로 추가 입력을 한 상황이고, 왜냐면 회사는 감가상각비 3천만 원만 잡은 상황이에요. 거기다 지금 1,000만 원 추가해서 우리는 4천만 원 잡은 거고요. 이 수동으로 추가 입력된 거고요, 지금은. 얘를 추가로 해줘야 돼요, 얘를. 송금산이 기타로 세무정액. 얘를
오른쪽으로 빼버리고 왼쪽에 감가상각비 넣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4천만 원으로 잡히면서 1천만 원 추가된 상황이고 수동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 바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한번 여기에 여기 가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누르고 여기 송금산입에 여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래서 1천만 원 기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추가되는 게 이 문제에서 이제 어렵게 만드는 놈입니다. 왜 기타냐고 하냐면 얘가 자본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았어요. 일단 이렇게 잡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가 없죠. 관련된 문제 없죠. 그래서 지금 일단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 같이 바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정액법이고 얘는 정률법이니까 바로 기계장치 가도록 할게요. 기계장치는 여기 해당 칸에 얘를 기계장치로 바꾸셔야 되죠. 얘를 바로 밑에 적으시면 안 되겠죠. 기계장치로 206으로 바꾸시고 얘는 102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밀링. 취득연열이 올해죠. 2021년 7월 1일. 정률법이고 올해 취득했을 때는 또 여기 넣죠. 아까 자본적 취득액도 여기 넣고 올해 구입한 것도 여기 넣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1천만 원의 의미는 단기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이란 말이죠. 내역연수 3년이니까 내역연수 3년 잡아주고 그다음 얘를 500번대로 잡아주고 500번대 잡아주고 그다음 얘를 사용자 수정을 눌려서 여기에 얼마라고 잡는다? 1천만 원이라고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요거 안 넣는 게 되게 찝찝하네요. 저라면 시험 칠 때 이거 무조건 일단 넣어줄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은 과거에 요 부분 안 넣으면 감점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넣는다고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문제에서는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이 말은 현재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문제에서는 그냥 내용 연수 짧게 그냥 변명을 넣어 놓은 거예요. 변명 넣어놨고 이렇게 하고 메인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정액법 정률법 따로 나오니까 여기 따로 나오니까 블록에 한번 해주시면 본사 사옥에 관련된 거 정률법에 관련된 거 나왔죠. 자, 그래서 본사 사옥부터 먼저 보면 단기면 부익누계익 떴으니까 왼쪽에 뜨겠죠. F3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건물에 관련된 거 나오죠. 맞죠?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9090 플러스 잡아주시고 그 다음 아래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20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요. 이 아래에 두 가지가 지금 적혀 있지만 얘는 우리가 스스로 넣은 거예요. 얘는 스스로. 얘는 아래에 안 떠요. 그래서 수동 입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F3 눌렀을 때 지금 문제가 F3 눌렀을 때 안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시험 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뜨는 것은 잘 안 틀려요. 잘 안 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형식의 문제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문제의 모양을 띄고 있을 겁니다. 페이지 410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현재 문제에서는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 감가상각하고, 하나 더 나왔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 이제 하는 거 한번 보면, 건물, 공장 2017년 10억 전기말 되어 있고, 단기에는 감가상각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죠. 하나도 안 했고 내용에서 40년 경비는 제조 정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에 자본적 지출에 3,600만 원을 수선비로 지출했다. 이것 때문에 단기에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202 1번
혼자 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하고 있어요. 공장, 시등연어 2017, 0115 이렇게 정해법 10억. 이렇게 하면 10억이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4억. 자, 이렇게 하면 4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준 내용연수 40년, 여기 40년 1번 제조니까 업종 또 이야기 안 나왔죠? 업종이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부분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여기 7번이죠? 7번 즉시 의제 상각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3,600만 원입니다. 땅 이렇게 자동적으로 슬그머니 사라졌죠, 맞죠? 그 이유는 얘가 지금 여기 반영된 거예요. 자, 여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한도가 2,590만 원인데 3,600만 원만큼 감가상각 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0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얘를 아무것도 안 잡으면 끝나요. 건물에 관련 거 끝났고 얘는 정률법으로 보통 이렇게 문제가 정해법, 정률법 이렇게 섞여서 나와가지고 한 방에 입력을 해도 F3 누르고 들어왔을 때 안에서 딱 구분되어 나옵니다. 아까 문제가 정률법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정률법 두 개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정해법 하나, 정률법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밀링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206으로 바꾸시고 여기는 2번 밀링 시등 연월은 여기 2019-0322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기초가액은 6천만 원, 기초가액 6천만 원, 정기만 상각 누계액은 2천만 원 이렇게 단기 감가상각비 1,005년 제조 바로 갈게요. 여기에 5년, 자, 여기 500번대 먼저 잡아주시고 얘를 얼마로 했다고요? 1,000만 원으로 일단 했죠. 여기까지 내용상으로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좀 문제예요. 요거. 자,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만큼의 부분을 송금산이 기타로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여기 누르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러니까 여기에 1,500만 원 일단 송금산이 기타 잡아주시고 여기 1번.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감가상각비로 본다고 했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여기 1,500만 원어치를 여기에 내가 스스로 증액해 줘야 돼요. 수동으로 추가해 줘야 돼요. 이 문제를 풀고 아까 그 문제 갔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건데 아까 그 문제는 자동으로 추가가 된 모습을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낀가 넣는 모습을 안 보였지만 여기는 지금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수동으로 추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동으로 추가 입력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실 때 보시면 수동으로 추가가 된 모습을 띄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추가를 안 했고요.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남은 빨간색 문제가 다 이런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로.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적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정해법이고 얘는 정일법인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인 누르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불러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네,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얘는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떴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말 상각 부인 상각 부인 똑같은 건데 이름만 좀 다르네요. 맞죠? 그래서 F3 누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 요게 1,010만 원. 아래는 이제 기계장치 여기는 6960 플러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부분이, 자, 화면 좀 깨졌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수동으로 해준 거고요. F3 눌렀을 때 안 뜨는 그놈이고요. 얘 추가로 입력해 주시고, 얘는 아래에서 이제 불러와지는 자료라서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 418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제가 요거 하나 안 하고 왔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이렇게 깜빡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회사 코드가 9124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페이지는 418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과 미상각 자산까지만 되어 있죠. 단위가 1,000원이라는 말은 요 뒤에 공 3개씩 더 붙이시면 돼요. 일단은 기계장치인데요. 기계장치를 이제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입력한 사람 중에 혹시나 정율법으로 했다면 이제 빵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얘는 정액법으로 신고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정액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누르시고 기계장치 그 다음 코드 번호 있나요? 코드 번호를 안 일러주면 좀 자산 코드 여기 있네. 1번 기계장치 시등연월 여기 기계장치 2019-0601 얘를 정액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취득가액은 공 3개 더 붙이라고 했죠? 더 붙이시고 정기말 상각누계액 더 붙이시고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600 제조 내용연수는 내용연수가 일단 문제인데요. 얘는 기준 내용연수고 있는데 이거는 신고 내용연수잖아요. 이름만 아시면 돼요. 기준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거 거기서 내용연수 범위라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범위. 그 중에 회사가 선택 딱 하면 그것이 신고 내용연수죠. 얘가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이해가시죠? 회사가 신고한 거 몇 년이죠? 6년이다 이 말입니다. 얘도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얘도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6년이라고 하신대요. 6. 이해가시죠?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정의법이든 정률법이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계산식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있네. 연수별 상각률 누르시면 6년 차에 정액법은 이거고 정률법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년을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6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 숫자는 전혀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6년이고 얘는 500번대로 바꿔주셔야 되고 500번대로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600이죠. 얘를 600으로 바꿔줍니다. 1차적으로. 알겠죠?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그러면 업종도 나왔죠. 여기 업종이 13번이라고 나온다 맞죠? 업종도 여기 13번으로 고쳐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입력이 된 거고 여기까지도 됐고 여기도 세부담 최소화 원칙에 의해서 짧게 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가속상각법을 선택했다. 여기까지도 끝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의제상각 7번에 가서 1,500만원 입력.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단기 요런 말 나오면 메인 한번 가셔가지고 소득금액 합계표 조정 합계표에 가셔서 그냥 우리 마지막에 가서 입력할 때 오른쪽에 송고산이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해도 되고 알겠죠? 어차피 연동되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잡아주시고 500만원 잡아주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 500만원을 여기에 증액시켜 주면 돼요. 얘를 얼마로 바꾼다 그래서 1100으로 바꾸시면 끝.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 성공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성공한 거고 끝났어요. 끝났고 얘가 만약에 이익여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계정 항목 2개예요. 900번대가 있고 그 다음 지금처럼 이익여금이 몇 번대지?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 보시면 300번대죠. 300번대가 있고 900번대가 있어요. 900번대 썼다라면 금방 우리 송금산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기타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냥 비용이기 때문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감가상각비나 둘 다 비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지금 문제는 371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소득 처분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정기말 상각 부인액은 550만 원이 있다. 여기 나옵니다.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여기 있죠. 정기 상각 부인액 여기 얼마 있다? 55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난 거죠. 메인 누르시고 메인 누르시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불러오기 한번 잡아주시고 정의법으로 가야 돼요. 맞죠? 정의법으로 가야 돼요. 정의법 누르면 완전 빵점이 돼요. 여기 보시면 정기말 부인력이 있고 단기말 부인력이 추가로 또 됐네요. 송금물산이. 여기 가서 기계장치 한도초가 10230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 418페이지까지의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죠?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력한 거 마무리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제 PPT입니다. 여기 입력했죠? 고정산업 등록에 입력을 했고, 그 다음 요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요거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정해법의 이 화면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이제 입력한 화면이고, 이 화면이 이제 넘어갈 때, 불러오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놨는데, 하고 나니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여기만 보면 되지, 뭐. 맞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지우기 애매해서 그냥 실어놨어요. 열심히 제가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분석을 해놨는데 별 필요 없어요. 컴퓨터에 자기 그냥 계산기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 여기 밑에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 밑에 것만. 요것도 볼 필요 없어요. F3 누르면 다 자동으로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되고 결론은 이제 요겁니다. 주요내용.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문제 안 나와 있죠. 다 이익여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보기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나왔어요. 전기 오류 수정 시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비용끼리는 세무조정 없으니까.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면 송금산입 기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원금산입 기타.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문제죠.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나오면 송금 기타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입력한 칸에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 알겠죠?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빨간색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시 이익 감가상각 누계 제시하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제시되면 추가로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 누계 자체만 적으면 된다. 말을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 있죠. 제가 추가로 안 하고 그냥 자체가 그냥 그거다라는 거를 괜히 표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꼬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력하는 칸에는 취득가액 입력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입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력하는 첫 번째 칸에는 취득가액, 두 번째 칸에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말 BS 취득가액. 요거는 단기말이든 전기말이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맞죠? 두 번째, 단기말 BS 감가상각 누계액과 단기 IS 감가상각비가 이렇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되죠. 빼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아니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꼬여서 나오면
내가 알아서 전기말 삼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말과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제시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문제도 있고 알겠죠? 우리가 스스로 추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등록에 여기 1번 기기장치라고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정의법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건물로 가서 여기에 또 1번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번호가 중복이 되잖아요. 자산별로는 다르게 중복 스타트를 걸었지만 사실상 이 코드 번호는 동일하게 되어서 데이터가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정의법이든 정의법이든 마찬가지로 같은 정률법이든 정의법인 경우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번호는 다르게 입력하는 것이 좋고 시험 칠 때 보면 문제에 다 코드 번호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실무에서 나는 기기장치도 1번부터 시작하고 뭐 차량 운반구도 1번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데이터가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다르게 번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조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